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크리에이터 그레이스입니다. 어김없이 돌아온 2023년도 트렌드 코리아. 올해의 트렌드 워드는 바로 래빗 점프입니다. 이 래빗 점프라는 단어를 가지고 10가지의 트렌드 키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고 더 오래 기억하시도록 이 10가지의 키워드를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황이 예고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소비 키워드를 가지고 전략을 짜야 할까요? 올해의 키워드를 경제, 관계와 세대, 기술 진보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균 실종. 평균, 기준, 통상적인 것들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평균 실종이란 시장이나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개개인의 삶과 가치관에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전형성이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자본주의 속성인 소득의 양극화 강화. 2022년 7월 서울시의 자치구별 재산세 내역을 비교한 결과 강남구는 4,135억으로 강북구의 재산세 236억 원의 17배, 역대 최대 격차를 보였습니다. 청년층 사이의 자산 양극화는 더 심각합니다. 소비 역시 극과 극을 넘나드는 N극화로 승자 독식의 구조가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양극화되니 시장도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초고가 또는 초저가를 찾는 소비자는 늘지만 중간 소비자는 줄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불경기일수록 더 양 끝단으로 몰리는데요. 투자도 바벨 전략과 같이 극안전, 극투자로 나뉘게 됩니다. 기존의 대중시장이 흔들리면서 대체 불가능한 차별화가 필요해졌고, 즉 평범한 것은 죽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타겟에 특화된 뉴 디맨드 전략, 마이크로 세그먼트가 더욱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체리 슈머. 구매는 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쏙쏙 빼먹는 소비자를 체리 피커라고 합니다. 체리 슈머는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알뜰하게 소비하는 전략적 소비자를 정의하는 키워드입니다. 체리 슈머는 무지출과 1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필요한 만큼 소량 구매하는 조각 전략, 함께 나눠 사는 반반 전략, 공동 구매 전략, 그때그때 필요한 시점 필요한 양만 계약하는 말랑말랑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말랑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들은 현대판 보릿고개를 지혜롭게 넘고자 하는 진일보한 가장 합리적인 소비자들이죠. 욜로와 플렉스를 외치던 젊은이들은 실속 소비에 눈을 뜨고 부모보다 가난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치밀한 재무관리는 당연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체리 슈머를 대해야 할까요? 문간에 발 들여놓기 전략으로 초단기간이라도 서비스를 경험해보도록 해 브랜드 친숙도를 높이고 체리 슈머의 소비 전략에 맞춘 판매 전략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뉴 디맨드 전략. 아이폰을 내놓은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 소비자가 아예 생각하지도 못한 제품을 내놓았을 때 그들은 줄을 서고 지갑을 연다고요. 사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상품, 지금껏 써왔지만 더 새롭고 매력적인 상품, 결제 방식이 유연한 상품 등 다채로운 뉴디맨드 전략이 3번째 트렌드 키워드입니다. 뉴디맨드 전략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교체 수요 창출과 신규 수요 창출이죠. 교체 수요 창출 1. 업그레이드하기. 품질과 기능, 디자인과 외형 등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2. 컨셉 더딥히기. 환경 컨셉, 프리미엄 컨셉 등의 스토리텔링으로 새로운 수요 창출. 3. 지불 방식 바꾸기. 렌탈, 구독, D2P 등이 있습니다. 신규 수요 창출 1. 전에 없던 상품 게임 체인저 수준의 상품. 2. 기존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새롭게 조합하여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는 상품. 3. 특정 소비자의 아주 작은 니즈에 집중해 세분화된 마이크로 세그먼트 상품. 사실 이러한 전략이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비지향적 관점에서 자신의 기술과 상품을 재정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생각하지 못한 즐거움을 주는 상품을 만드는 전략을 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와 세대 카테고리의 첫 번째 키워드, 오피스 빅뱅. 왜 이렇게 다 그만두지?
팬데믹 이후 일터로 복귀를 거부하는 대사직, 최소한의 일만 하는 조용한 사직,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퇴근과 워라밸, 재택과 하이브리드 근무가 뒤섞이는 가운데 과거의 직장 문화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피스 빅뱅 중에서도 주목해야 볼 것은 바로 퇴직 열풍입니다. 개인에게는 퇴직이 커리어의 개발 과정이 되었고, 조직에서는 급여와 남과 동일한 복지보다는 자신만의 차별화된 복지가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조직에 속하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와 슈퍼 프리랜서의 증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조직의 성장보다 개인의 성장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오피스 빅뱅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과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일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용기를 갖고 성장과 기회로 인식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인덱스 관계. 이제 나의 친구는 어디까지일까요? 이제는 소수의 친구들과 깊은 관계에 맺기 위해서 목적을 기반으로 수많은 인간관계를 갖는 관계 관리에 가깝습니다. 각각의 색인을 붙이는 것입니다. 패친, 민친, 동네 친구, 유튜버가 다 관계가 되는 것. 바로 관계의 밀도보다 스펙트럼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죠. 인덱스 관계의 세 가지 국면을 보겠습니다. 1. 관계 만들기. 목적 관계, 랜덤 관계 두 가지가 혼용되면서 관계가 더욱 확장됩니다. 2. 관계 분류하기. 중요도와 기준점에 따라 인덱스를 붙여야 할 정도로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3. 관계 유지하기. 분류된 인덱스를 붙였다 떼면서 우연성을 가지며 인간관계를 재정의해 나갑니다. 이러한 목적 지향의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덱스 사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더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를 고민해 보아야 하며, 제품과 서비스 기획 시, 또 조직 관리 시에도 관계 맺기의 기능을 기본값으로 가져가야 하겠습니다. 디깅 모멘텀. 과몰입을 해서 자기 자신을 찾고 발견하고 표현하는 파고 끝까지 파고들어 행복한 과몰입을 즐기는 사람들. 디깅러의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모멘텀이란 가속, 탄력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취미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깊은 몰입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열정과 돈,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이들은 과거 오타쿠와는 달리 현실 도피적이지 않으며 덕후와 팬슈머보다 더 진일보한 사람들입니다. 디깅 모멘텀은 컨셉형 디깅, 관계형 디깅, 수집형 디깅으로 유형과 양상이 나뉩니다. 이는 일상과 디깅을 조화, 강화시키며 자기 성장이라는 지향점 아래에서 삶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삶의 긍정적 가속을 이루는 모멘텀의 의의를 가집니다. 몰입과 세계관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는 매체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알파 세대가 온다.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진짜 신세대, 알파 세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들이지만 그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죠. 태어나서 처음 한 말이 엄마가 아닌 알렉스였다는 이들은 단순히 Z세대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특성을 가진 종족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00%의 진정한 디지털 원주민 소비자인 이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알파 세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모두가 셀러브리티. 저마다의 매력을 존중하고 나는 나, 너는 너대로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자기인식을 가지며 누구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습니다. 2. 우리는 아키텍처. 온라인 공간에서 많은 활동을 하며 누구나 코딩을 할 수 있는 세대. 운영 원리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을 중요시 여기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알파 세대에서도 이 평균의 실종처럼 디지털 격차로 생기는 양극화, 또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 이슈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버랜드 신드롬. 동안 정도가 아닌 사고방식과 가치관 자체를 젊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요즘 어른 되기를 한껏 놓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린아이로 영원히 살아가는 곳, 이른바 네버랜드의 피터팬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이는 수면 연장이라는 생애 주기의 구조적 변화와
불안한 미래를 어린 시절의 향수로 위안받으려는 경향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리턴, 나이 듦을 거부하는 스테이, 아이처럼 재미있게 놀자, 플레이, 이 세 개의 신드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드롬은 사회적 체제가 유아화되는 부작용의 우려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자기 취향에만 몰두하거나 남에게 탓을 미룬다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린이 같은 삶의 경의를 잃지 않으면서도 경험의 지혜를 쌓을 수 있을까? 이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선제적 대응 기술. 지금 기분에 맞는 노래는 뭐가 있을까요? 실내가 좀 어두운데 밝았으면 좋겠어. 냉장고에 남은 우유가 있던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이 모든 순간에 요구하기 전 미리 알아서 배려해주는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선제적 대응 기술입니다. 삶의 각종 편의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를 돕고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술인데요. 소비자와 시민들의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정책과 인프라의 필요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상상력으로 다방면의 연구와 열린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간력. 공간력이란 공간의 실제적, 잠재적 힘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정교한 가상공간이라도 아직 실제를 이길 수는 없죠. 소매업의 종말이 언급되는 시기이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컨셉과 테마를 갖추고 비일상성을 제공하는 공간력은 리테일의 최고의 무기일 수 있습니다. 공간력의 세 가지 종류. 1. 인력. 사람을 이끌고 머물게 하는 힘. 2. 연계력.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힘. 3. 확장력. 메타버스에 적용되는 공간의 힘. 앞으로 이 세 가지의 공간력을 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을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테마파크로 활용하면서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연계력을 갖는 마케팅 활동이 더욱 강화되고 중요해질 것입니다. 공간력을 마지막으로 경제, 관계와 세대, 기술 세 가지 카테고리로 키워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2023년 트렌드 코리아의 지필진으로 활동하면서 파퓰러 스페이스라는 키워드를 제안했었는데요. 공간을 교류와 공감의 마당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공간력이라는 키워드와 일맥상통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더 높은 도약을 위해 잠시 웅크린 토끼처럼 여러분도 트렌드 코리아 키워드를 통해서 2023년을 준비하고 또 원하는 곳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스페이스 로드에서 만나요. 안녕.